자, 반갑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옆나라, 우리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보다도 그리고 지진이 났던 대만보다도 한국이 더 하락을 많이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하락이 좀 컸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셨던 날이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시장에 돈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장 막판쯤 들어가가지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날이 아닌가 싶었어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만한 것들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는 언제나 하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당일의 수치를 당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전날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에 신용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19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19조 하고 이제 또 플러스 몇백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신용잔고가 다시 또 붙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과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는 급등 아니면 급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제 손절을 다들 고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주도 종목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대체할 만한 업종들도 같이 영상에서 소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잘 보셔서 이번 주 저는 굉장히 고비이면서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잘 요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아침에 내려가니까 바로 뭐가 올라갑니까? 특히 요즘 지수 저점 깨면은 바로 양지사 올라가죠? 제가 여러분들께 인버스 사지 마시고 인버스 사는 것보다 양지사가 더 좋다는 얘기를 이미 한 달 전부터 드려서 오늘도 상한가에 갔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요거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맛이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것은 광기인가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빠른 정말 번개 같은 익절과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 이걸 말씀드렸던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장 나오면 사라라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나셨지만 지금은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푸른저축은행 쪽으로 오늘 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드디어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 쪽으로 이제 후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지사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쪽이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얘네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양지사는 품절주고 근데 품절주 중에 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죠. 양지사만 가는 거고 이제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되니까 이제 은행 쪽이나 금융기관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금융투자나 하나금융지주가 올라가지는 않죠.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뭐 KB증권 같은 KB금융 같은 종목이 오르지도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면은 예대 마진으로 분명히 이득이 볼 것 같은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오늘은 양지사의 뒤를 이어서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멀쩡한 주식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이 이렇게 흘러가니 그리고 실제 보여지잖아요.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니 이런 업종을 계속 체크하게 되네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잘 더 키워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 아직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이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했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가 아마 지난달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만 단타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 정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은 화장품이 완전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화장품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했던 것 같죠? 지금 화장품 쪽 이슈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 재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맨 얼굴 드러나면 뭐 해야 되죠? 화장해야죠. 지금까지는 화장 안 해도 눈만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기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맨 얼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른 게 아닌가 싶고 다가오는 11월 11일 광군제가 이번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의 임기 3기를 맞이한 후에 가장 큰 쇼핑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광군제 매출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기 회복이 잘 되느냐를 또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들도 보면은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출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만 좀 의존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좀 시기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고 안 그래도 주가가 전부 바닥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적어놓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성남글로벌은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오랜만에 상승을 좀 해줬고 화장품 플러스 알파 뭐 명품이라든지 이커머스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주로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이 오늘은 좀 좋았죠. 한국 화장품이 가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보통 따라갑니다. 이제 코리아나 괜찮았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음봉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본느 이런 것도 상승이 좀 나왔고 이츠한불도 좋았죠. 에이블 CNC가 미샤 브랜드였는데 얘네가 이제 매각한다 그래가지고 매각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적어드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것도 있죠. 못 가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요거 때문에 힘듭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은 지금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애경산업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이슈로 엮였었던 애경산업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홍대에 저렇게 큰 AK 타워를 세워놓고도 주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이 좋으면 올라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주식이고 공매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못 가요. 이런 거는 저는 연말이면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의 하락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은 화장품 쪽도 있지만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좀 확대를 시켜보면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객들 들어올 준비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동남아 쪽은 실제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괌이나 이런데 엄청 많대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많이 가셨고 또 이제 다가오는 10월 달에도 우리가 연휴가 또 있잖아요. 거기 휴가 붙여가지고 많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행주들이 요즘에 잘 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투어 좋죠. 무드투어 좋아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 그죠?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이 관리 종목이라서 좀 약해요. 얘는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행 관련주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나 면세점 쪽도 리오프닝에 속하는 종목들이에요.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다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고 개인은 안 사요. 잘. 굉장히 영리했던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이 바닥을 샀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있고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을 받아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런 건 잘해요. 또 카지노 쪽도 좀 가고 있고 면세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면세점 많이 또 이용하겠죠. 백화점도 갈 거고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유통주들도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이 그 세금 환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고 올라가는 이유는 재료가 있었어요. 팬데믹이 끝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관광객 입국 이런 재료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쪽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배터리 쪽인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드디어 고가 종목 쪽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죠? 이수와 박살이 났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팔았는데 외국인은 역대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됐어요. 3시 넘어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수화학 그리고 성일하이텍도 다 꼬리를 달고서 코스모화학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외국인들이 좀 받았어요. 유일에너테크까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끝났기 때문에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치만 말 그대로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다시 한번 신고가로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신고가를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유일에너테크 같은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하죠. 근데 이수화학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쏟아지는 종목에 이 반등을 노려서 들어가는 거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고 오르지 않은 거 사면 돼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금양도 장중 낙폭과되었지만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끝나가지고 오늘 종가 베팅하는 수급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A 프로 같은 건 괜찮아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에코프로 좀 많이 올랐고. 근데 다들 종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엔캠 같은 것도 종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조광페인트 이거는 패스입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종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배터리 쪽이 일단 차익 실현에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만 빠지더라도 난 들고 갈 거야. 이런 마인드라면 괜찮고 나는 조금만 빠져도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는 좀 띄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컴퍼니 오늘 좋았고요. 동화기업도 오늘 뭐 하락했지만 수급은 좋았어요. 배터리 쪽이 오늘은 일제히 전멸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업종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 업종이 다른 걸로 바뀌어가는 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건설 쪽도 오늘 제가 좋았죠. 지난주 신규 테마로 잡아드렸던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좋았어요. 그렇지만 장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중간에 시세는 잘 터졌는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오늘 한미글로벌 같은 네옴시티 쪽도 오늘 다들 연봉이 나왔었는데요. 유신도 그렇고 세아특수강도 그렇고. 근데 유신이랑 세아특수강은 종가 변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잡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개인만 손절한 게 나와가지고 반등할 자리긴 해요. 근데 약해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수급 들어오긴 했는데 좀 약하다.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배터리랑 마찬가지로 살짝 반등은 예상하는데 그렇다고 신고가를 가는 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만한 테마들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으로 약간 돈들이 대피한 흔적이 있어서 이쪽 저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배터리나 건설 같은 기존의 주도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막 우후죽순 작은 종목들이 좀 뛰는 날이었었는데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종가 종목은 그러니까 종가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아까 이제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애들이 오늘 종가가 좀 체크가 됐고 알미늄 쪽에서 좀 들어왔어요. 오늘 조일 알미늄 같은 것들. 알미늄은 이제 배터리 소재인데 요 소재주로서 오늘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이나 배터리 쪽도 이제 옥석 가리기 좀 해야 될 때다. 기존에는 그냥 테마로 엮여서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찐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이 마지막에 좀 종가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대주산업 같은 애들. 대주산업이 이제 무슨 회사냐면 얘네가 예전에 그 세종시 이런 것들, 세종시로 갔던 종목인데 주가가 좀 슬금슬금 제법 들어와요. 이런 것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저기 이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있죠? 이런 게 오늘 종가에 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약세장이 좀 이어지더라도 이번 주만 잘 견디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해드렸던 내용들은 우리 구글 플레이 어플 주식용어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리는 것들은 어플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아이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하단에 제가 올려놓은 주소를 클릭하시면 PC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